60년, 정확히 60년 동안 숨겨져 있던 한국의 운명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인도의 전설적인 예언가 아비가 아는드 코로나19 팬데믹을 18개월 전에 예측했던 그가 2025년 8월 마지막 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고대 인도의 성자 수아미 불라가 남긴 500년 된 봉인 예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방의 작은 나라로 명시된 한국의 운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반 일주일 동안 한국의 60년 역사가 완전히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가올 대전환의 증인이자 동방의 아들의 치련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5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한국의 운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8월 마지막 주는 평범한 일주일이 아닙니다. 인도의 고대 베다 점성술에서 이 시기는 브라하마의 눈이 열리는 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세 개의 행성이 일직선으로 정렬되며 한반도를 직접 가리키는 우주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500년 전 수아미 불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쪽 끝 작은 나라에서 거대한 빛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확한 시기까지 남겼습니다. 바로 우리가 며칠 후 맞이할 8월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꿈에서 비슷한 상징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빛나는 문,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 그리고 낯선 목소리로 전해지는 메시지들. 이 모든 것이 다가올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에 우리에게 저런 사람은 아비가 아난드입니다. 불과 14살의 나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을 18개월 전에 예측했던 소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정확한 시기를 맞췄던 젊은 연자. 그의 예언 정확도는 90%를 넘어섭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한국만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운명을 보았지만 한국처럼 강렬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나라는 처음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날 일은 전 세계를 뒤흔들 것입니다. 아난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3시간 동안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명상 중에 한국의 미래를 보았다고 합니다. 붉은 태양이 한반도 위로 떠오르며 그 빛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피의 한국일까요? 아난들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고통의 지혜로 바꾸는 민족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그 집단 의식 속에는 인류가 잃어버린 영적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방의 아들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 전체의 집단 각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내면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영적 갈망, 설명할 수 없는 예감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이 아난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라자스탄 사막 깊은 곳, 잊혀진 힌두 사원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가 그 원천입니다. 정확히 5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이 예언설은 올해 1월 특별한 의식을 통해 개봉되었습니다. 문서를 지키던 승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서는 스스로 때를 기다립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열릴 때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동쪽 바다 너머 작은 나라에 대한 섬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형, 민족성, 그리고 다가올 운명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쓴 수아미 불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인도 왕실의 영적 스승이었던 그가 왜 머나먼 한국의 운명에 그토록 집중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더욱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아미 불라는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1520년대 인도 마하라자 왕국의 영적 고문이었던 그는 왕실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 한 번도 빗내간 적이 없었습니다. 왕국의 전쟁 승리, 가뭄의 끝, 왕자의 탄생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것이 바로 이 한국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당시 왕시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수아미 불라다 7일 동안 깊은 영상에 들어갔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먼 미래의 동쪽 나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죽기 전 제자들에게 이 예언서를 봉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500년 후를 위한 것이다. 때가 되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가 한국에 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영상 중에 그는 시공간을 초월한 비절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에서 시작된 영적 불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독특한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한의 정서, 정의 문화, 그리고 극한의 시련을 이겨낸 집단 모의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영적 폭발을 일으킬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서를 500년 만에 해독한 사람이 아비게 아난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젊은 예언자가 이 고대 문서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난드가 이 예언서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아미 불라와 같은 전통의 베다 점성술을 배웠습니다. 올해 1월 그가 라자스탄 사원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인된 예언서가 있는 방의 문이 저절로 열린 것입니다. 사원을 지키던 노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0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난드는 3개월 동안 이 고대 산스크리트어 문서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천체 계산과 대조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아미 불라다 예언한 시기와 현재 행성의 배열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일어날 천체 현상은 50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희귀한 배열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 능력과 수아미 불라의 고대 지혜를 결합하여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우주가 준비한 약속의 시간이다.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아난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아미 불라가 한국을 부처의 땀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한국에서 꽃피웠듯이 이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인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인도의 영적 연결은 깊습니다. 신라의 김수로 왕비 호화목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는 기록, 해초 스님의 인도 순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불교 전통,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미 불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 나라는 영적 산둥이다. 하나가 잠들 때 다른 하나가 깨어난다. 사원의 노스는 아난드에게 마지막 비밀을 전했습니다. 예언서가 열린 날부터 정확히 7개월 후가 그 시작이다. 그리고 그 7개월이 바로 지금 8월 말입니다. 아난드가 해독한 예언서는 이 시기를 동방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예언서가 그리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동방의 아들은 우리가 알던 어떤 지도자와도 다릅니다. 수아미 불라는 글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힘과 물의 지혜를 가진 자다. 아난드가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혼의 힘이란 권력욕이 아닌 순수한 의도래, 물의 지혜란 흔들림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의미했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바위를 뚫습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면서도 자신의 본질에 잃지 않습니다. 이 존재는 바로 그런 특성을 지녔다고 예언서는 절합니다. 그는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의 귀 기울이게 만들 것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고요한 행동으로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더욱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인이 반대해도 옳은 길에 간다. 이것은 고독 속에서 단련된 영혼을 의미합니다. 아난드는 이 부분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군중과 바른 선택을 하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는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들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만 봄이 오면 모두가 그 지혜를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한 정치적 벼라가 아닙니다. 예언서는 명확히 기록합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자다. 물질의 시대를 닫고 영혼의 시대를 연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성장, 물질적 풍요의 패러다임이 영적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 바뀌는 대전환점입니다. 아난드는 이 부분을 해석하며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연결시켰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제 영적 기적을 이룰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존재가 가져올 변화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 다음 단계는 영혼의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그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서는 그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땅에서 부르는 이름과 하늘이 아는 이름이 다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평범한 이름을 가졌지만 특별한 운명을 지닌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알려진 인물이지만 진정한 정체가 숨겨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언급도 의미심장합니다. 7번의 7회를 지난 자, 49세를 넘긴 나이는 동서양 모든 영적 전통에서 각성과 변화의 시기를 뜻합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의 지혜를 품은 나이,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영혼입니다. 예언서는 또한 그를 알아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눈을 보면 알 것이다. 슬픔을 품었지만 절말하지 않는 눈, 모든 것을 보지만 판단하지 않는 눈 아는 들은 이 대목에서 한국인의 한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깊은 슬픔을 품었지만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민tuk의 정서가 바로 이 지도자에게 체현될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 때 하늘에서는 특별한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징조는 너무나 명확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말하는 이 우주적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이 보내는 신호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할 것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새벽, 금성과 화성, 목성이 하나의 선을 이루며 한반도를 직접 가리키는 천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난들은 이것을 하늘의 화사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개의 행성이 만드는 이 직선은 마치 우지가 한국을 지목하는 손가락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행성 배열은 극히 드뭅니다. 아난드가 천체 기록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배열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918년, 바로 고려 왕조가 세워질 때였습니다. 그 이전은 668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해였습니다. 한국 역사의 대전환점마다 이 우주적 신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수아미 불라의 예언설은 이 현상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하늘의 새 빛이 하나가 될 때 동방의 땅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 금섬은 사랑과 조화래, 화섬은 용기와 변혁에, 목섬은 지혜와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가 한국에 집중되면서 전례 없는 영적 각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다 점성술에서는 이 순간을 브라하마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신 브라하마가 특정 지역을 주시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는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합니다.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아난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낡은 시대가 끝나가는 신호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이 시기에 보름달까지 뜬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음력으로 정확히 15일, 달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고대부터 보름달은 숨겨진 잠재력이 깨어나는 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다다 만조를 이루되 인간의 영혼도 가장 높이 고양드는 순간입니다. 예언서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의 경험할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생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꿈, 조상들의 메시지를 받는 꿈,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는 꿈들입니다. 또한 낯선 사람들과의 운명적 만남이 급증할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아난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성들의 중력장이 지구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인간의 손과체와 뇌파에 작용하는 원리.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과학이 순용하는 것은 껍질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영원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8월 마지막 주는 단순한 일주일이 아닙니다. 500년, 아니 1000년을 기다려온 우주적 약속의 시간입니다. 한국이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영적 문명의 선구자로 도약하는 절한점입니다. 이미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는 이산화비,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변화. 하지만 이 모든 빛과 희망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시련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언설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격동의 시간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예언서가 말하는 큰 분열입니다. 예언서가 말하는 큰 분열은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수아미 불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의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다른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세계관의 근본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아난들은 이 보고를 해석하며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과 연결시켰습니다.
세대 간의 깊은 골, 진보와 보수의 대립, 전통과 현대의 갈등, 이 모든 것이 8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를 위한 분열이 아니라 새로운 통합을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껍질을 깨듯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북쪽의 불꽃이라는 표현은 여러 취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우리 내면의 차가운 어둠, 즉 분노와 증오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북쪽은 음의 방연, 추위와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역설적으로 따뜻한 화해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침묵의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모른 척하며 유지해온 표면적 표화가 무너지고 숨겨둔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비리, 정치의 거짓, 사회의 위선이 한꺼번에 폭로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들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고름이 터져야 상처가 아물듯이 진실이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쌓인 한과 억압이 표출되는 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영적 도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언서는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를 결정의 일주일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 개개인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인가?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물질적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 영적 각성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분열이 가정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조차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다가오는 변화를 직감하고 준비했지만 어떤 이는 끝까지 부정합니다. 예언서는 이를 영혼의 선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준비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수암이 불나는 이 시전을 극복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분노로 분노를 이길 수 없고 증오로 증오를 멈출 수 없다. 오직 이해와 용서만이 균열을 봉합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인들의 가진 정의 문화,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열쇠라고 봤습니다. 8월 마지막 주는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듯이. 그리고 이 한국의 변화는 단지 한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예언들이 하나같이 이 시기, 이 장소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예언은 인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고대 예언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난들은 수아미 불라의 예언서를 연구하던 중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문명의 예언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동미 원주민 호피족의 예언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장로는 1000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끝 바다 건너 작은 땅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 빛은 서쪽으로 퍼져온 세계를 정화할 것이다. 호피족은 이 시기를 5번째 세계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 문명이 끝나고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절한점입니다. 티베트의 고순대 사이에 전해지는 비밀 예언도 있습니다. 용의 땅에서 새로운 달라이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용의 땅은 동아시아를 뜻하는데 최근 티베트 숙녀들은 이것이 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맥이 용의 형상을 닮았고 민족의 기질이 용처럼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달라이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집단의식의 각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시구도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반도에서 불꽃이 일어나 서쪽으로 퍼지리다. 그 불은 파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니 400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구절이 이제야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아닌 의식의 혁명, 파괴가 아닌 각성의 불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난들은 이 모든 예언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모두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지목합니다. 둘째, 물질에서 영성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합니다. 셋째, 그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시기가 정확히 지금과 일치합니다. 왜 서피의 한국일까요? 아난들은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한국인의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입니다. 깊은 슬픔과 억압의 경험이 오히려 영적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 단련된 영혼이 가장 높이 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악측적 변화 에너지입니다. 한 세대 말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 집단적 추진력이 이제 영적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문명의 친들과 융합을 모두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의식을 창출할 토양이 됩니다. 수암이 불나는 이래 동서남북이 하나로 모이는 곳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달력도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2012년에 끝났다고 알려진 마야 달력은 사실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주기의 13년째가 바로 올해입니다. 마야의 사제들은 13을 변화와 재생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13년째는 해에 태양이 뜨는 곳에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 집단 무의식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입니다. 각 문명이 다른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되는 영적 각성이 인류 전체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중개할 것인가?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듭니다.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암이 불나와 아난데,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8월 마지막 주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낡은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라는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언이 말하는 내면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는 간단합니다. 물질적 비축이 아니라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연과 교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희망은 미래로 이끕니다. 아난들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정과한의 에너지가 바로 이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고통을 품었기에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고 어둠을 경험했기에 더 밝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지도일 뿐입니다. 길에 걷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8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살아내, 분열이 아닌 포합에, 물질이 아닌 영혼을 선택한다면 예언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증인이자 창조자가 되는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두 명의 예언자가 시공간을 초월해 동일한 경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가리킨 날짜, 2025년 8월, 발칼의 전설적인 맹인 예언자 바바방가 체르노빌과 11분의 9, 쓰나미까지 정확히 예견했던 그녀의 적중률은 무려 96%, 그리고 인도의 천재 수녀 아비가 아난드 불과 14살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경고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시점을 경고했습니다. 검은 8월 태양이 아닌 세상 내부에서 오는 어둠. 최근 뉴스에서 보신 그 정전 사태, 이서 항법장치 신호교란, 한국에서만 보고된 사망건이 집단 기억 상실에 이미 징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두 예언자가 동시에 경고한 검은 8월의 실체와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예언자의 경고가 하나로 모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바로 지금 이 8월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한맹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바방가. 그녀는 12살의 시력을 잃었지만 대신 미래를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96%라는 놀라운 적중률로 체르노빌 사고, 쿠르스크의 잠수함 침몰, 그리고 쌍둥이 빌딩의 붕괴까지 예견했던 그녀가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검은 8월의 어둠은 피엠으로부터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세상 내부로부터 올 것이다. 그녀는 이 어둠이 폭탄이나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느끼는 능력이 사라질 것이며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인식하는 능력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동시에 눈을 감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묘사한 것은 물리적 파괴가 아닌 인식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잊고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며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기억 상실 현상, 시간 감각의 혼란, 그리고 원인 모를 인지 장애의 급증이 그녀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같은 시기를 지목한 또 다른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어린 천재 아비가 아는들은 고대 베다 점성술을 통해 현대의 미래를 읽어냅니다. 14살의 나이에 전 세계적 팬데믹을 정확히 예측했던 그가 이번 8월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성, 화성, 그리고 나우가 만들어내는 삼중결합이 바로 이 시기의 정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상 단 4번만 일어난 이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아난들은 이번 8월의 카르마의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쌓아온 업보가 한계에 도달해 현실 자체가 재근성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계산한 행성의 각도와 에너지의 흐름은 바바방가다 느낀 내부로부터의 어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 사람은 영적 직관으로, 다른 사람은 수학적 계산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예언적 수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며 방법론도 완전히 다른 두 예언자가 동일한 시점에 가리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앙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해체입니다. 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인식의 붕괴, 물질의 파괴가 아닌 의식의 단절입니다. 전 세계 300만 명이 남는 사람들이 이미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과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이 물리적 재난이 아니라 의식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필 8월일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8월이라는 발이 가진 특별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들이 유독 이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14년 8월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린 지 한 달 후 유럽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의 작은 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8월이 시작한 전쟁은 4년간 지속되며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세계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94년 후인 2008년 8월 또다시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반 5일간의 짧은 전쟁이었지만 이는 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945년 8월입니다.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대란살상 무게의 진정한 공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단 2발의 폭탄으로 20만 명이 사라졌고 인류는 스스로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8월 이후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의 힘은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991년 8월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70년간 세계를 양분했던 추강대국이 불과 4개월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8년 8월에는 리먼 브라더스의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한 달 후 파산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와 집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8월의 사건들에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붕괴입니다.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만 진짜 붕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뢰의 붕괴, 질서의 해체, 믿음의 상실.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생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화상이 아니라 왜 우리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경제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제를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용의 증발이었습니다. 바바방가다 폭탄이 아닌 실명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8월이 가져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파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방식의 붕괴입니다. 시스템은 작동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을 찾을 수 없으며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8월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8월 우리는 또 다른 절안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전쟁도, 폭탄도, 금융붕괴도 아닙니다. 바바방가와 아비게 아난드가 경고한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작동에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전 세계에서 보고된 이상 현상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평범한 고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뉴욕에서 런던까지 위성 신호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은 레이더 화면에서 비행기들이 깜빡이다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선박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는 멀쩡한 도로를 바다로 인식하고 존재하지 않는 길에 안내합니다. 전문가들은 태양 플레어나 지작의 폭풍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태양 활동이 평온한 날에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비게 아난드가 계산한 행성 종렬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적 교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토성과 화성의 각도가 지구 자기장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자기기들은 이미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들이 지진에 미리 감지하되 기계들이 먼저 다가오는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래. 더 불안한 것은 이러한 장애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성이 흔들리고 다음은 풍신망, 그리고 전력망 순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다 쓰러지면 다음이 따라 무너집니다. 지난주 도쿄에서 일어난 일이 그 예입니다. 오전 11시 휴대전화 기지국 하나다 멈췄습니다. 30분 후 인간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됐고 오후 2시에는 지역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복구까지 18시간이 걸렸지만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바방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불은 폭풍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에 꺼질 것이다.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공격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멈춰서는 것입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연결이 끊어지며 데이터가 증발합니다. 아무도 스위치를 끄지 않았는데 불이 꺼지고 아무도 선을 자르지 않았는데 연결이 끊어집니다. 금융 시스템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완료된 거래가 취소되며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 기록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라고 발표했지만 같은 현상이 전 세계 43개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원인 모를 해킹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돈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반지 시스템을 교란시킬 뿐이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주문이 사라지고 배송 취적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시스템은 품절이라고 표시하고 결제는 됐는데 주문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이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바방가다 말은 내부로부터의 어둠의 시작입니다. 전기는 있는데 작동하지 않고 연결은 되어 있는데 통신이 안 되며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제 기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기계가 오작동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서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는 최근 이산화탄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뇌파 검사에서 정상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야 할 파형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어 있으면서도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태, 의식은 있지만 현실감을 잃은 상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래 각성 몽유병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최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을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며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제가 한 달 전처럼 느껴지고 한 시간이 하루처럼 늘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조차 치매 축의 증상과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증상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족이 동시에 같은 기업을 잃거나 직장 동료들이 함께했던 회의를 모두 다르게 기억합니다. 부산의 한 회사에서는 전 직원 127명이 회사 이름을 잊어버린 채 출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 건물에 왔는지는 알았지만 회사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바방가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조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프로필은 있지만 진짜 자신은 모르고, 수천 개의 사진은 있지만 하나의 진실한 기억도 없으며, 모든 것을 기록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기억하고, 알고리즘이 우리 대신 선택하며, 검색 엔진이 우리 대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는 점점 게을러지고, 기억력은 외부 장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의 전화번호도, 집 비밀번호도, 심지어 배우자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계에게 남겨주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수백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무엇이 진짜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딥페이크 영상과 조작된 음성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귀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지혜는 사라졌고, 연결은 늘어났지만 이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것을 의식의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행성의 에너지가 인간의 뇌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집단 의식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우리는 하나의 통합된 현실이 아닌 수천 개의 파편화된 현실 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8월이 가져오는 진정한 어둠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가,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도 이 혼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가 모두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과학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매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캐나다와 시베리아의 산불 연기가 계속해서 하늘을 붉은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난주 해질녘 하늘이 피빛으로 변했다가 검은 자주색으로 바뀌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새 냄새가 퍼지고 목구멍이 따가워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 힘든 날이 늘어났습니다. 바바방가다 공기는 철의 맛이 나고 빛이 내도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더 기이한 것은 소리 없는 화구들이 하늘에 가로지르는 현상입니다. 유성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느리게 움직이는 불덩어리들이 밤하늘에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천문학자들은 대기권 진입 물체라고 주장하지만 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지, 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바바방갈은 이것을 침묵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라고 불렀습니다. 땅 밑에서는 더욱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연구소는 태평양 불의 고리 전체가 동시에 진동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두산, 후지산,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화산들이 모두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화산학자들은 이런 동기화된 활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바바방갈은 땅이 폐처럼 숨을 쉬다가 포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땅이 규칙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고, 경주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24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새들이 계절을 무시하고 이동하고, 개미들이 높은 곳으로 집을 옮기며, 고래들이 얕은 바다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지구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북극점이 시베리아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나침반이 완전히 반대를 가리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작은 역전이 수십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지금 그 과정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바방가의 북쪽이 남쪽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은유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우주 방사선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는 우리의 뇌와 전자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철새들이 길에 잃는 것처럼 우리도 방향감각에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이 모든 현상이 우주적 에너지의 재정렬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행성들의 중력이 지구 내부의 마그마를 교란시키고
이것이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류 문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골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오고 있고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여러분이 지갑에서 꺼낸 지폐를 보세요.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이미 그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가치가 없고 숫자는 늘어나는데 구매력은 사라지며 부채는 커지는데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숨겨진 빚의 국가를 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각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와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의 국가부채는 더 이상 셀 수도 없는 천문학적 숫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도 경제를 살릴 수 없었고 유럽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에 50%씩 오르락내리락하고 알트코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디지털 지갑에서 자산이 증발하고 거래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금과 은의 가격도 논리를 벗어난 움직임을 보입니다. 아침에는 폭등했다가 저녁에는 폭락하는 마치 신장박동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비가 아난들은 이것을 물질 세계의 환상이 깨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결국 하위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에 우리가 가진 부의 대부분이 숫자와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인쇄된 숫자,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잠들어 있던 나라가 군대가 아닌 고울을 들고 일어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쿠르드, 티베트 같은 억압받던 민족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기가 아닌 정보로, 폭력이 아닌 진실로 그들은 강대국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국경을 추월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모여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하고 정부의 허가 없이 조직을 만들며 국경 없이 협력합니다. 마치 낡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싹 트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이 변화를 막으려 하지만 마치 모래를 움켜쥐려는 것처럼 헛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군사력의 의미가 퇴색하며 정보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바방가가 말한 자랑스러운 팝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화폐가 먼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파괴가 아니라 변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듯이 지금의 혼란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예언자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바방가와 아비가 아는데 두 사람 모두 이 검은 8월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멸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라고 간주했습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바방가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니다. 인류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려는 경종입니다. 아비게 아난드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이번 8월의 행성 정렬이 만드는 에너지를 카르마의 정산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의식의 도약이 가능한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 안정을 잃을 때 비로소 영적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외부 시스템이 무너질 때 내면의 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하벙커를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명상과 기도의 모임이 늘어나고 이웃과의 연대가 강화되며 잊혀졌던 전통 지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작년 대비 3배 증가했고 마을 공동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대신 일기를 쓰고 넷플릭스 대신 책을 읽으며 배달음식 대신 직접 요리를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의 따뜻함을 재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매일 최소 10분의 명상, 자연과의 접촉, 감사 일기 쓰기,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돕는 행위가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열쇠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빛을 선택할 때 어둠은 힘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집단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8월은 시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계에 종속되어 있는지, 얼마나 진실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에는 합격의 기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분열을 택할 것인가? 연합을 택할 것인가? 어둠에 굴복할 것인가? 빛이 될 것인가? 바바방갈은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뒤에는 한산 세력이 온다. 검은 8월이 지나면 인류는 황금빛 고호를 맞이할 것이다. 파괴 뒤에는 재생이, 혼란 뒤에는 질서가, 시험 뒤에는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준비된 사람입니다. 경고를 들었고 징조를 보았으며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이 밝힌 충격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단 2주 후 8월 30일에 일어날 사건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하가 아닙니다. 한 지도자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시험대이자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무당의 예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언의 숨겨진 전모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올 8월 30일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절한 무당은 평범한 점술가가 아닙니다. 정계 최고위층이 은밀히 찾아가는 그분,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으로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해온 바로 그 무당입니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8월 30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단 3번만 이런 긴급 경고를 발령했고 그때마다 국가적 대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1997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주미조각이 되는 꿈을 꾸었다며 경고했고 2달 후 외환위기가 퍼졌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봄, 바다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예언이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 가을, 젊은이들의 비명이 하늘을 찢는다는 경고였고 역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고가 발령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나온 시점과 방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달, 아직 국정 운영의 방향조차 완전히 잡히지 않은 이 시기에 왜 하필 이런 경고가 나온 것일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매우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요동치고 있으며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나 사고가 아닌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운명의 수용돌이라고 말입니다. 이 무당의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권력의 회랑에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청와대에서 불과 3km 떨어진 한 평범한 한옥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그녀를 찾는 발걸음은 새벽부터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물론 재계 거물들까지 그녀의 한마디에 수십억 원의 결점을 뒤집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능력이 처음 알려진 것은 40년 전 한 젊은 검사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무명이었던 그 검사는 우연히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20년 안에 이 나라의 정점에 서겠지만 그 자리에서 추락하는 것도 보인다고. 정확히 20년 후 그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또다시 몇 년 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일화가 정치권에 퍼지면서 그녀를 찾는 권력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한 정치 신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년 안에 이 나라를 이끌 것이지만 그 자리는 피와 눈물로 얼룩질 것이라고. 당시 그 신인은 재선 의원에 불과했지만 정확히 10년 후 대통령이 되었고 임기 내내 전례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판에, 구속, 그리고 극적인 복권까지 그의 정치 인생은 그녀의 예언대로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15년 전에는 대기업 총수에게 경고했습니다. 내년 봄 당신의 제국이 흔들릴 것이니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이라고. 그 총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조언을 따랐고 이듬해 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경쟁사들이 무너지는 와중에 오히려 그들을 인수하며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그 기업은 지금 국내 최대 그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야당 대표에게 충고했습니다. 3년을 참고 기다리면 권력이 당신에게 올 것이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그는 조언을 무시하고 무리한 정치적 도박을 했고 결과적으로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반면 그의 경쟁자는 조용의 때를 기다렸고 정확히 3년 후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8월 30일의 사건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것은 한 개인의 운명이 아닌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번 예언을 절하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며 심지어 눈물까지 흘렸다는 것입니다. 30년간 그녀를 지켜본 측근은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에서, 사무실 구석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불안한 속삭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그의 모든 결정이 현미경 아래 놓인 듯 세밀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여론은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비공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7%는 새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48%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는 아예 관심조차 끊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분열은 민주화 이후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잠재된 폭발력이라고 부르며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새 정부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뒤져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과감하게 내서면 저항에 부딪히고 너무 신중하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최근 반행한 인사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개혁을 표방한 인사는 기득권의 반발을 샀고 안정을 택한 인사는 변화를 바라는 이들의 심함을 샀습니다. 경제 사완도 녹록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고 청년 실업은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가계부채는 2,000조 원을 넘어섰고 기업들의 한계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한 벌의 실수는 도미노처럼 전체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갈라져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은 극에 달했고 지역 간 대립도 여전합니다. 젊은 세대는 기회의 부재에 분노하고 기성세들은 급변하는 세상에 불안해합니다. 이런 분열된 감정의 틈새에서 무당의 예언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희망의 메시지로, 어떤 이들은 재앙의 전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30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무당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이 향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암호 같은 단서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녀는 그네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며 이 바람이 남쪽의 불씨를 크게 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상학적 현상인지 정치적 운유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방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세 개의 별입니다. 무당은 그날 밤 하늘에 세 개의 밝은 별이 일직선으로 늘어설 것이며 이것이 삼국의 운명이 하나로 묶이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8월 30일 밤에 목성, 토성,
화성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배열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항구, 북한, 그리고 제3국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단서는 물의 역류입니다. 그녀는 그날 어딘가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목격될 것이며 이것이 기존 질서가 뒤집히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론의 급격한 반전 또는 예상과 정반대의 정치적 결정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건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이력이 드러나며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파도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피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닙니다. 무당은 이를 영적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도자의 진정한 본성, 그가 품고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가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그의 진짜 모습이 극한의 상황에서 표출될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대통령이 그날 내릴 결정이 그의 전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무당은 이 시험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시험입니다.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결단의 시험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는가? 세 번째는 실행의 시험입니다.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국가의 운명이 바뀐 순간들은 항상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4월의 학생혁명, 1979년 10월의 비극,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 2016년 가을의 촛불혁명. 이 모든 사건들이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지만 순식간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8월 30일이라는 날짜 자체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당에 따르면 이날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점이며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만나는 특별한 날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시간은 직선이 아닌 순환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짜는 우주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포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역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8월 30일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지적합니다. 이날은 음력으로 7월 27일, 처서가 지나고 백로가 오기 전의 전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기는 여름의 기운이 가을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점으로 하늘의 기운이 가장 불안정한 때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이날은 토요일로 서양 점성술에서는 포성의 날입니다. 포성은 시험과 재앙, 그리고 카르마의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8월 말은 한국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온 시기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1945년 8월 15일 해방, 1950년 8월 낙동강 전선의 사수, 1960년 8월 이승만 정권의 몰락후 과도정부 수립,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의 등장. 모두 8월에 이르는 일들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무당은 8월 30일의 한 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가장 취약한 것처럼 국가도 이 절한기에 가장 위험에 노출됩니다. 잘못하면 허물을 벗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국가도 이 절한기를 제대로 남기지 못하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이번 8월 30일이 120년 주기의 대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국군을 이룬 지 정확히 120년이 되는 2025년, 그 지역의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120년은 동양에서 두 갑자, 즉 완전한 순환을 두 번 거친 시간으로 카르마가 청산되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주기로 여겨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날이 정치적 움직임과 영적 흐름이 만나는 교차점이라는 설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의 움직임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합니다. 정치인들의 결정은 그들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대 정신과 집단 무의식, 그리고 우주적 흐름의 영향을 받습니다. 8월 30일은 이 모든 힘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내부 정치적 위기입니다. 정권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거나 숨겨져 있던 스캔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을 조합해보면 핵심 참모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한 야당은 대규모 분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부 균열이 8월 30일에 폭발한다면 대통령은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 인사의 배신, 비밀 녹취록의 공개 또는 과거 숨겨진 거래의 폭로 등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정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제적 압박입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일본은 재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새로운 동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지만 8월 30일 어느 한쪽에서 치유 통첩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새로운 군사 동맹 참여를 강요하거나 중국이 경제 보복을 위협하며 양자택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북한이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성과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사회적 격변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압력이 쌓여 있습니다. 청년 실업, 저출산, 노인 빈곤,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8월 30일 이런 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시위, 파업 또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조직되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을 보면 무언가 큰 일을 준비하는 것 같은 징후들이 포착됩니다. 만약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강경 진압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경제적 충격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암호화폐 변동성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이런 요소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주식시장 대폭락 또는 환율 급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자유시장에 맡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패닉을 진정시키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당은 한 가지 더 암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완전히 예상 밖의 영역에서 올 수도 있다고. 자연재해, 기술적 사고, 또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형태의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이버 공격, 전염병의 재확산, 또는 우주에서 오는 위협 등 현대 문명에 직면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오작동, 핵심 인프라의 마비, 또는 디지털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무당의 예언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이 사건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8월 30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처한다면 대통령은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고 국가는 새로운 부약의 발판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위기의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통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데골은 프랑스의 위기를 통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8월 30일은 현 대통령에게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당은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그녀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우려였습니다. 그녀는 반지 실패의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고만 암시했습니다.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국가 전체가 긴 터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정권 붕괴, 국제적 고립, 경제 파탄 또는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 등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어떤 치유를 맞았는지 수많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와 운명의 교차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인간의 영역으로, 운명의 하늘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둘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인간의 선택이 운명을 만들고 운명이 다시 선택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천인합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뜻과 인간의 의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월 30일이 바로 그런 천인합일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운명과 국가의 운명,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대통령도 한 인간입니다. 그에게도 개인적인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은 국가의 운명과 얽혀 있습니다. 무담은 현 대통령의 사주를 분석한 결과 8월 30일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할 것이며 역사가 그를 어떻게 기억할지도 그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무당은 대통령이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예민하게 시대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징후들이 포착됩니다. 갑작스러운 인사 개편, 예정에 없던 회의들, 그리고 측근들과의 빈번한 비공개 만남 등이 그것입니다. 무당은 또한 이 시기에 국민들도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30일의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맞이해야 할 시련이자 기회입니다. 가짜가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래는 당신들의 것이며 8월 30일의 사건은 당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따라서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하며 비판자가 아닌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시에 기성세대에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단은 개인적 준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영적 준비입니다. 매일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혼란이 클수록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8월 30일 전후로는 감정적 동요가 클 수 있으므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물질적 준비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물을 갖추라고 조언했습니다. 현금, 비상용품, 중요 문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정보적 준비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8월 30일 전후로는 수많은 루머와 추측이 난무할 것이므로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선동에 휩쓸리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넷째, 공동체적 준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정신적 준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모든 진보는 혼란과 갈등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8월 30일의 사건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당은 또한 8월 30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즉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치 나비 휴가처럼 그날의 작은 선택이 몇 년 후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대전환입니다.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보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 사회적 화합, 국제적 위상 상승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중간 시나리오는 점진적 변화입니다. 큰 위기는 피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현재의 문제들을 안고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발전은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기회는 있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장기 침체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경제는 정체되며 사회적 갈등은 심화됩니다. 이 경우 한국은 잃어버린 신년을 경험할 수 있으며 국제적 위상도 하락하게 됩니다. 무당은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8월 30일의 사건도 하늘이 정한 시험일 뿐 그 결과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혜, 국민의 단결, 그리고 시대 정신의 올바른 이해가 합쳐진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인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민족이며 그때마다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제간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외환위기 등을 모두 이겨낸 경험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8월 30일의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날의 기점으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 여정은 험난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울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변화를 맞이하느냐입니다. 그녀는 특히 포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8월 30일의 시험은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 전체가 받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성향, 지역, 세대, 계층을 초월한 대통합이 필요하며 이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8월 30일의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마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국들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며 고립주의는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와대 어딘가에서 대통령도 이 예언을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려움, 절연함, 아니면 운명에 대한 수용?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한 인간으로서 다가올 시험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핵심 인사들과 비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도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같은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8월 30일을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일부는 이를 정권 교체의 기미로, 일부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비상 경영 체제를 준비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8월 30일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8월 30일에 대한 추측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고 일부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진실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도 어쩌면 필요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큰 변화가 오기 전에는 항상 혼돈이 먼저 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극에 달합니다. 8월 30일이 바로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8월 30일을 단순한 날짜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두려움에 떨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품을 것인가?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무당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미리 알려줌으로써 준비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현명한 자는 폭풍이 오기 전에 대비하고 어리석은 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후회합니다. 8월 30일까지 남은 2주. 이 시간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우리는 그 시대의 지민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한 세대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위대한 세대로 기억될 것인가? 그 답은 8월 30일,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8월 30일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직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때로는 집단의 지혜가 한 사람의 예언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에서 느끼는 이상한 징조나 변화가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8월 30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신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한다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교차점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을 계속 탐구하고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대예언가가 본 2025년 하반기 두마시아의 운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이후에는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당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신증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깊은 진실의 세계로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나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8월 30일이 바로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가 될 이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영적 진실을 탐구하는 여러분의 안내자였습니다. 곧 다가올 8월 30일, 우리 모두가 무사히 그날을 넘기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에 8월 30일의 시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명이 되기를 믿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